어, 자,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뭐 좀 발연기 좀 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어, 지금. 연기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일단 질문부터. 그래. 예를 들어서 음,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2년 만에 세입자를 내보냈다? 근데 내보내자마자 팔아버렸어. 그럼 큰일 나나 봐, 요새는. 거짓말한 거네? 뭐 자기가 그렇다고 직접 볼 수 들어와서 있지.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굳이 뭐 저 아파트 팔게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2+2,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게 이번에 판결에 처음 나왔어. 아니, 임대차 보호법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거는 몇 년 됐잖아. 그 법은 나온 지가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응.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응? 내가 집을 팔 예정입니다.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들어와서 살 예정이니까 나가주세요 하고 그 법률상 요건을 맞춰서 내보냈어.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냥 팔아버렸어. 그 경우에는 손해를 다 배상하라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난 거지. 이게 처음이야? 판결이? 그렇지.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 근데 어. 마음대로 못 파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음대로 팔아도 돼.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를 그냥 껴안고 떠안고 그냥 사면 돼. 매수인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 그렇지. 그럼 이제 2년 동안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경우에 안 사는 거야. 자기가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밖에 없으면은 자기는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법률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게. 아주 솔직하지 못한 법률이야.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났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줘야 돼? 손해배상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줘야 돼.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쳐. 그러면 2억이라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게 있어. 그 이자율 같은 건 따져서. 이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라고 쳐. 그럼 월세 100,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 200 합쳐서 300만 원 곱하기 3개월치 900만 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득을 본 금액 2년 동안에 만약에 법률에 규정된 건 그거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어. 알고 봤더니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올렸겠지. 그럼 더 많이 받은 그 금액 차액 곱하기 2년치. 왜냐하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니까. 2년치라면 곱하기 24를 하라고? 그렇지. 그 금액. 혹은 세 번째는 반대로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집에 이사 감으로 해서 자기가 더 높게 지불한 각종 비용? 뭐 전세금도 올라갔을 거고. 그렇지. 보증금 올라갔을 것이고. 이사 비용도 들었을 거고. 월세도 올라가고 이사비, 뭐 복비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손해 본 금액. 이사 가지 않았으면은 안 써도 될 금액.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물어주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살았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했는데 기간은 한두 달밖에 안 돼. 그 경우에는 아직 어때? 판례가 안 나왔어.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한번 요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었었지만 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 건 맞잖아. 그치? 그 집 주인이 만약에 식구가 넷이야. 그럼 4명이 다 거기서 살아야 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한두 명만 거기 잠깐 살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집의 소유자 혼자 와서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그 소유자의 부모님, 혹은 소유자의 자식, 딴 데 살고 있던 자식들이 그 집에 와서 산다라는 것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이유가 돼. 정당한 사유야.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 한 달, 당신 말처럼 그 한 달만 들어 살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팔아버렸어.
그 그 경우에는 바뀌지. 좀 아까 그 판결하고 좀 다르지, 사례가. 그렇지. 한 달 실제 만에 들어와서 한 거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지. 그럴 경우에는 그 전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게 나의 결론이야. 근데 실제로 음. 살고 음. 주소 전입 그 이전 같은 건 안 해도 돼? 전입신고를 하는 게 더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겠지. 난 그치. 진짜로 이 집에 옮겨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뭔가 거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집주인이 만약에 그럴 생각이라면 전입신고까지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거를 아주 잘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집주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근데 최근에 나온 판결문처럼 손해배상을 해주긴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금액이 하면 클 돼? 수도 있으니까. 전입신고만 하는 거야. 전입신고만 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한두 달 있다가 팔아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자기는 그 집에 실제 들어와서 살았다가 판 거니까 들어와서 살지도 않고 판 거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자기 집을 성공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솔루션. 솔루션.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는 안 해도 되나? 아무도 모르지 그걸. 그거는 이제 모르게 해야지. 그치,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게 알려지면은 앞집에 허위로 누가 사는지 누가 알아. 허위로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니까 그 사실이 허위라는 거니까 밝혀지면은 안 들어왔던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 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 아니 조금과 말이 좀 다르잖아. 왜? 뭐가 다르지? 꿀팁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안 드러나면은 안 드러나면 안 드러나게끔 해야지. 드러나면 그거 바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말한 거를 잘 그냥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세입자 입장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지. 자, 이런 경우를 잡아내야 돼. 세입자 입장에서는. 뭔지 알아? 뭐야? 집주인이 뭐 전입신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 들어와서 한 달 살았다고 쳐.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주말만 와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실제로 한 달 살았다고 쳐. 이자까지 했어. 이제 그러다가 팔았다고 하면은 세입자가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 자, 근데 집주인이 언제 집을 내놨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만약에 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그거를 나중에 확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 집주인은 아주 작정하고 자기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고 다만 팔기 세입자를? 위해서 그러한 모양새만 갖췄다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다 다니나? 그렇게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나중에 소송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거를 사실조회 같은 걸로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이런 것도 혹시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나? 나 홀로 소송? 당연히 할 수가 있지. 그래? 나 홀로 소송할 때 변호사들이 서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그렇지. 그런 나 그런 플랫폼이 거 있잖아. 너무 머리 아파. 서면 작성하는 거. 그럼 나 홀로 소송을 한다고 해서 꼭 자기가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서면 작성만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법원 출석만 자기가 하고 뭐 고소장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경찰 같은 데는 자기가 가서 조사받고 고소장이나 의견서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면은 합리적인 분합 시스템. 승소율 높아져. 그러면 뭐 직접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오히려 비용은 굉장히 낮지. 확 줄어들고. 비용은 뭐 반도 안 될 거야. 변호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찾아가는 변호사들에서 그 서비스를 오픈했잖아. 어머, 그러면 여기 링크 걸어주시나요? 내가 그 댓글에 네, 고정 고정 댓글로 댓글이요? 좀 알려드릴 생각이야. 정말 대놓고 앞광고하니까 좋네. 그래. 오케이, 오늘도 광고. 그래. 바이. 좋은 하루.